오늘 영상의 주제는 스토어팜 등록하기입니다. 제가 스토어팜 등록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스토어팜이 뭐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스토어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 블로그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정보들이 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더라고요. 5일 정도 소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토어팜을 만약에 만들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어팜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영상을 보면서 많이들 하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해서 나쁠 거는 없더라고요. 요즘은 뭐 투잡 시대가 아니고 투잡 쓰리잡 내가 죽을 때까지 직업을 몇 개를 가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시는 분이 물건을 또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마땅한 물건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 우선은 등록을 해보고 소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면서 스토어팜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데 이걸 만들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지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놓고 소소하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 하면서 그 유튜브에도 온라인 창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오픈마켓이 뭐냐면은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뭐 이런 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그 판매자들이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수수료도 좀 높아서 투잡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수수료도 많이 싸지고 입점 조건도 그렇게 많이 까다로워지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여러 사람들이 스토어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어팜 등록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 판매자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smartstore.naver.com/ 뒤에 뭔가가 자기만의 쇼핑몰 URL이 필요한데요. A마트라고 예를 들었을 때 A마트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만 맞춰서 A마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A마트라고 해서 개인 판매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좀 더 여분을 많이 떼고 뭐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금액이 좀 커졌을 때는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물건을 좀 많이 파실 생각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종하고 업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통신 판매 신고증이라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를 봤는데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스텝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막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사업자 등록증 업체명으로 된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있어야지 통장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통장 먼저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개인 판매자로 저는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은 URL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업종이나 업태를 뭘로 하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가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세무서도 아무 세무서나 가시면 안 되고 자기가 사업을 하려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관할 세무서로 가지 않으면은 세무서를 몇 번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업체명으로 된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사무소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하나 떼십시오. 그러면 준비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통장, 인감증명서가 되죠.
그냥 집에 가셔서 네이버 개인 판매자로 했던 거를 사업자 전환을 누르게 되면은 서류를 4가지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사진으로 딱 찍으셔서 그거를 첨부하시면 돼요. 통장도 딱 찍으셔서 첨부하시면 되고, 인감도 찍으셔서 통장 첨부하시면 되는데, 총 4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는 등록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관할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신청 같은 경우는 정부24 홈페이지에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서류가 에스크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크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A하고 B가 그 거래를 했을 때 A가 B에게 돈을 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보내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A가 B에게 돈을 보냈는데 B는 물건을 안 보내고 튀어버린다든지, 반대로 물건을 먼저 줬는데 돈을 안 주고 튀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는 게 에스크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국민은행 에스크로에 가입을 한다면은 A는 국민은행에 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국민은행은 B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B는 A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A는 국민은행에 나 물건 받았어라고 알려주면 그때 국민은행이 B에게 돈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에스크로 제도이고요. 근데 국민은행, 만약에 내가 스토어팜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 에스크로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전환, 네이버에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했을 때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는 어떤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누르시면은 PDF 문서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게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첨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가 맨 처음에 개인 판매자로 했을 때 A마트라고 이렇게 URL 나왔던 거 있죠. 그거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 안전 확인증 다운로드 했던 거 이미지 캡처해서 그거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들 다 채우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빠르면 하루, 길면은 3일 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 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신청을 할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수령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할 지역을 구를 선택을 하고, 서울 구를 선택하니까 어디에서 방문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꼭 방문 수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다 처리가 되면은 방문 수령하는 곳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기획경제국 생활 무슨 강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웹에서 기획경제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옆에 있는 구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로 갔다면은 좀 또 헛걸음을 할 뻔했어요. 우선은 민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민원 처리된 거를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방문처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관할 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경제국이라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검색해 봤을 때 카카오맵에도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모든 구청의 기획경제국, 아니면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배부해 주는 곳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서 빠졌던 4개의 문서, 첨부 문서 중에서 빠졌던 통신판매업 신고를 첨부를 하고 기다리니까 하루도 안 걸려서 승인이 완료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토어팜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막상 하려고 하면은 또 낯선 그 스텝이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가 있어서 여기 아래 이 동영상 아래 디스크립션에다가 또 내용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업체명은 꼭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아이 이름을 정하지 않고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유니크한 이름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이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듯이 업체도 동일한 이름은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네이버에서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셔서 URL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통장을 만드시고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시고 네이버 개인 판매자 만들었던 그곳으로 가신 다음에 사업자 전환을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인감, 통장, 이 이미지를 사진 찍은 거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고 그것이 이제 보일 거고요. 그거를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서 그 구매 안전 확인증을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URL도 넣으시고 민원을 넣으시면은 하루나 3일 뒤에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문을 하셔서 등록세 45,000원인가를 내시고 받으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스토어팜에다가 첨부 안 됐던 마지막 거를 첨부하시고 빠르면 하루 만에 승인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될 곳이 세무서, 은행,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인감증명서 떼시면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러 관할 구청에 가는 거, 이렇게 한번 이 정도는 순서대로 발품을 좀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 요 아래에다가 이 동영상의 아래에다가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적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스토어팜을 준비 중이시라면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토어팜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될 때마다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